네, 안녕하십니까. 팩트랩 2월 15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법까지 판결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도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 소원법. 이 두 법안이 법사위에서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강행 처리를 한 거죠. 거기다가 민주당 내 최대 개파가 될 것 같은데요. 87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요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입법, 사법, 그리고 이제 행정부.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명의 방탄을 향해서 차근차근, 저는 이게 국가 사법 시스템이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서 재설계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도 바꾸고요. 하드웨어라는 것은 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거겠죠. 그리고 대법관 숫자도 늘리는 거. 지금 14명에서 12명 늘려서 26명 되면은 매년 4명씩 늘리면은 해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4명씩, 4명씩, 4명씩 해놓고, 그러니까 2017년, 8년, 9년 해놓고 2030년에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거의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을 채워놓고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일종의 하드웨어를 해킹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인적으로 이번에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야, 이, 이제 검찰청이 곧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검찰청에 검사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5개 재판을 이 수사하고 공소했던 검사들한테 공소 취소하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모임이 국회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소 취소를 하는 모임 현역 의원이 이거 제가 자료 만들 때 86명인데 지금 8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이건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물 위로는 마치 사법 개혁을 하고 있고 검찰청을 없애고 이런 마치 국가 시스템을 그뭐 국민들을 위해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실제 뒤에 있는 것은 대통령 방탄이고 사법 리스크 관리다. 그러니까 자기 한 명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아니면 솔로몬 왕의 뭐 재판 때처럼 애는 죽어도 모르겠고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재판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기 합쳐진 대장동 재판, 대장동 그리고 위례 백현동 성남 FC 의혹 재판 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위증교사도 있죠. 위증교사가 김진성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녹음 파일도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는 상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렇게 네 개에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그 파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이렇게 5개가 있고 이 모든 재판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래서 이게 재판이 모르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을 자신의 우호적인 지분으로 채워놓는 걸 테고요.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3심 대법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다가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재판 소원제도 이걸 또 하겠다고 지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냥 이런 걸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했겠습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와서 사실상 그 당선 무효형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죠.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그게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해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이 의심받는 그러니까 취약한 그러니까 선거에 사실상 나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말에 그러한 어떤 걸 끊임없이 이제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런 비판, 그런 자의식 가질 건데 그거를 되돌리는데 대법원에서 근데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돌리려고 사심제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법 위반이 뭡니까? 그 김문기, 그 자살했던 그 저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를 나는 몰랐다. 그 대장동의 핵심이었던 실무자였던 김문기를 나는 몰랐다라고 토론회 때 방송 그 얘기했던 것이 허위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그 호주 여행인가요? 김문기 씨랑 같이 골프 치는 사진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몰랐다라고 한 그거. 그리고 그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정말 도저히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있었던 자리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없는 자리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 그게 그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다라고 공개된 자리에서 그 경기도 국감에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을 때 그거가 거짓말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국토부 공문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귀시에서 적이 판단하기 바람. 그게 협박이 아니라고 협박일 수가 없는. 그런데 어쨌든 이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론이다, 그다음에 의견의 표명일 뿐이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었다, 적극적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심과 2심이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어쨌든 3심의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 백차까지 가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시작된 그러니까 1심 판결, 2심 판결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뭐 탄핵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되돌릴 방법이 있느냐? 사심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좋은 뭐 명분은 다 내세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법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 지옥이 열릴 것이다. 변호사들은 좋아합니다. 재판 많이 할 테니까. 대법관도 늘리게 되면은요. 우선 대법관 늘리게 되면은 대법관 한 명 늘어나고 할 때마다 그냥 대법관 한 명이 법원 뭐 어디 다른 법원에 있던 사람들이 승진해서 대법관으로 가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대법관에 딸린 법관들도 많이 대법원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이른바 재판 연구관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6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거의 100명 백 명 넘는 판사들이 각 지방법원 이런 고등법원 지방에 있던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소- 국민들의 재판은 소송을 담당해야 될 법원 그 법관들을 더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통계상으로 지방법원 한 개가 사라지는 효과라는데 국민들을 이렇게 희생시켜서라도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간 헌법재판소가 2024년 기준으로 2,522건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의 3심제 대법원 판단 받아보고도 대법원 판결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다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주심 법관이었던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실제로는 재판이 더 늦춰져야 되는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영배 소장은 좀 더 솔직하게 반대를 하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난 선거법 위반 그거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고 이렇게 국가 사법 제도를 바꿔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기 한 명을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지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닌가요? 162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거대 여당 민주당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자, 이것까지도 이제 속도가 느리고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명청대전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지 좀 다급해졌나 봅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이제 입법 권력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162명 중에서 87명이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변호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 사심제 만들어서 선거법 위반 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재판들 이미 1심이 시작된 것도 있고 뭐 공판 기일 잡고 이렇게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1심 판결만 나오기 전까지만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은 없던 일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거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그거 가지고는 까지 났잖아요.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했다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 기소 포기시키고 기소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사건들 그거 다 공소 취소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 아닌가요? 이 공소 취소하겠다는 사람들요. 이게 기소가 됐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뭐 검찰이 허위 기소했다 그러고 대장동은 뭐 윤석열 게이트라 그러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재판 가서 무죄 입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대통령 당선됐고 훌륭하게 대통령 임기 마치고 재판 받아서 무죄로 사법적으로 이기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10월이면 없어질 검찰을 찍어 눌러가지고 기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대 지금까지 이 정도 권력을 누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더구나요.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선거법하고도 다 연결돼 있잖아요.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기 뭐 정바울인가 그 뭐 업자들하고 그 저기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은 한 5년씩 뭐 이렇게 확정 판결 받고 다 이게 죄가 입증이 된 겁니다. 거기서 단 한 명 당시 성남시장만 빼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162석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없는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심기가 안 편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2차 특검 가지고 일도 있었잖아요.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 때문에 뭐 대통령이 아주 불쾌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이 뭐 노하지는 않았다. 뭐 경로해가지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다. 뭐 파급하게 경로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노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라고 하면은 윤석열 경로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 경로해가지고 해병 특검 뭐 이거 시작이 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사였다는 거.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해서 그 나 경기도에 다 내 봐주려고 한 거다. 800만 불 송금했다. 500만 불은 뭐 저기 그 사업 비용이고 300만 불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쪼다라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800만 불 송금한 것도 맞고 평화부지사고 한 것도 맞고 다만 그걸 이재명 경기지사는 몰랐다. 이게 지금 내용이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으면은 국회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 취소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어쨌든 여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국회의원들도 움직이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의 역학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지금 생긴 걸 보면은 이 전준철 변호사 이 사건 때문에 그 특검 후보로 정말로 정청래 의원이나 이쪽의 대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준철 변호사는 저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금 국회의원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반부패 2부장, 반부패 1부장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채널A 사건 그걸 수사했었고요. 이러면 친민주당 검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옷 벗은 다음에 변호사 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인으로 했던 거를 이제 걸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뭐 매기려고 그랬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단일 대우가 아니구나. 민주당이 단일 대우가 아니란 게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87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모인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가 일종의 건드려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지 않다면은요. 아마 국회 출범하자마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87명이 모여서 공소 취소하겠다고 갑자기 들고 나왔을까요? 저거는요. 이번 전준철 변호사 사건 때문에 전준철 변호사 2차 특검 임명한 사건 때문에 대통령의 심기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막 부랴부랴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정원을 위한 법원 조직 개편법 이거를 통과를 시킨 거죠. 이번에 강훈식 실장은 격노하지 않았다. 그냥 불만을 표시한 정도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뭐 경로든 불만을 표시했던 불쾌했던 간에 전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소한 공적인 분야에 경로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로했다 이런 보도 많았었는데 자기 일 가지고 경로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 대통령이 자기 재판과 관련돼서 경로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참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며칠째 계속 비서실장이 아니다, 경로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막 나와서 하고 다니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만 부각이 됩니다. 제일 위에 단계 대통령 심기가 있고 대통령 이게 사법이 국가 권력이 국가의 사법 제도를 가 이런 식으로 사유화되고 있다는 거를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으로 했다가 이렇게 되돌리는 때문에 이게 사법 시스템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사법의 독립성을 완전히 침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기소 취소하라고 막 하고 있고 공소 취소, 공소 취소 압박 넣죠.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어뷰징입니다. 검찰도 함부로 압박하고 그리고 뭐 사심제 이런 것들 듣도 보도 못한 사심제 마음대로 만들고 그리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켜도 몰라. 내 재판이 내가 살아야 돼. 이런 심정. 우리나라가 대통령 개인 사법 리스크 관리하는 게 우리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가요? 이러면서도 말은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면 방탄 국회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탄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개인의 어떤 은원 때문에 국정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법 시스템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인데 이 사법 시스템을 자기 개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데 과연 그 정부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중에 나올까요? 국민들 이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